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복수 문제 풀어보셨죠? 매일 오시면 10시부터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그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6문제 있죠? 간단히 답만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후발적 불능 유효죠? 휴입니다, 휴. 그래서 1번 보시면 계약 체결 후죠,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매매 계약 무효 틀렸습니다. 유효. 그 다음 2번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 설명 옳은 거죠? 2번 지문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해야 등기 이건 원칙 유효죠? 언제나 무효 틀렸습니다. 103조 위반 아니죠? 그리고 이건 단속 규정이라 개인 간의 거래 유효입니다. 다음 3번이 똑같은 아까 1번하고 똑같습니다.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인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맞았죠? 3번이 정답입니다. 휴. 4번 법률행위의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 동그라미세요.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죠. 그러니까 동기불법 원칙 유효인데 표시됐거나 알려진 경우 그때는 무효입니다. 5번 어떤 말이 중요해요? 강제집행, 강간의신조. 그럼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무조건 틀렸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십니다. 3번이 답이고. 자, 3번 문제 보시면 계약이 불성립 동그라미. 그럼 불성립 부존재하면 무효 취소 나올 여지가 없죠. 그래서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아직 무효 공부 안 했더라도 불성립 부존재라면 무효 취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4번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 이 문제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임의규정을 고르라 이 말입니다. 임의규정. 그럼 임의규정 우리가 임차인의 비용 청구 공부하셨죠? 필요비 유익비.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아직 나머지는 안 했어요. 2번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일단 정답이 5번인데 자, 첫 계약 나오면 첫 계약 시작할 때 한 약정 무효 103조. 끝낼 때 한 약정 유효였죠. 무효 아닙니다. 그럼 5번은 거기 부정행위 용서 동그라미. 부정행위 용서. 첫 계약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 답이 5번입니다. 5번의 1번은 어떤 일이 있어 이혼하지 않겠다. 이건 개인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니까 무효고. 이제 3번 지문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법정에서 자 허위 진술 동그라미. 위증이지 위증. 위증하는 대가로 금혼을 받기로 했다. 이 약정은 103조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4번은 노름빛이 도박이죠. 도박 무효. 그래서 5번이 답이고 6번은 자 전세권 물권이죠. 대항력 있죠. 그럼 전세권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받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전세금 받아나가요? 처음 소유자입니까? 신소유자입니까? 신소유자. 그럼 처음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였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전세권 설정자가 틀렸습니다. 신소유자. 그 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검토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어차피 다 틀렸을 거니까 제가 결과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면 아무튼 핵심적인 단어를 고르는 연습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하죠. 혹시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1월 중간에 오신 분들 있죠. 그럼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6과목 다 듣기 힘드니까 일단 1차를 다 들으세요. 1차 밀린 거.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한 번 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지난주와 오늘 거 민법을 들으셔야 돼요. 1차부터 들으세요. 다 들으지 마시고. 2차는 공법 들어도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1차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2차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먼저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 성립도 하지 않았으면 그건 불성립 부존재라 효력 요건 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같은 말로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유효 요건. 그래서 대부분 법률행위는 여기까지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매에 있다, 임대차에 있다, 증여에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갖춘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니까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매매에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효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넘기고 매수인은 돈 줘야겠죠. 임대차에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효니까 임대인은 물건을 넘겨줘야겠고 임차인의 약속한 월세 같은 거 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갖춘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법원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고, 즉 무효 사유가 존재한 게 있고, 어떤 행위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효력 없다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 자기 의무, 내 약속한 바를 아직 이행 전이라면 그때는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행해라고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 내 약속한 바를 이행했어요.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근데 이행했다면 내 거 다시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서 사유질서 위반, 이제 법조문으로는 103조나 104조 위반, 그자가 사유질서 위반이죠. 그래서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이 경우도 이행 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행했을 때 문제, 이행했을 때 이 103조 104조 위반으로 무효일 때 이행한 경우에는 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단어, 여기 불법 원인 급여에서 말한 이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죠. 이 단어에서 말한 불법이란 여기 103조 104조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무효일 때, 다른 사유 이행했다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103조 104조로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효력을 발생하는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미자가 자기 맘입니다. 법률행위 했더라도 취소권이 있더라도 나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겠죠. 나에게 불리할 때 취소하겠죠. 그럼 취소하면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돼요. 근데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죠.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주까지 다 해야지 정확히 정리돼요. 그래서 자 어떤 행위를 만약에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 유효죠.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지만 막상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인 행위와 결과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와 취소한 법률행위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 취소하기 전까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일단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법률용어를 한번 할 텐데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걸. 자, 이제 법률용어 중에 선의, 악의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의와 악의. 선이란 말은 이게 한문이 착할 선, 악할 악자인데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법률용어는. 선의 그 말은
어떤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경우 몰랐답니다. 그럼 악인은 뭐예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알았다요, 알았다. 그래서 이게 착할서 낙하락이라 착하다, 나쁘다 하면 시험에 틀립니다.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오히려 선이 그 말은 몰랐죠. 오히려 멍청한 놈이에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랐대요. 그러게 푸시야 시험은 오히려 더 맞아요. 시험은. 얘는 똑똑한 놈이에요. 남들은 몰랐는데 자기는 알았대요. 그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는 몰랐다, 악인은 알았다요. 이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무과실과 과실. 과실은 실수, 잘못. 그러니까 몰랐는데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없다 그 말이고, 몰랐는데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못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는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모르는데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꿈에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거죠. 즉 주의 의무 위반으로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반대에서 가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실수로 몰랐죠.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실은 알 수 있었다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알 수 있었다,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잘못이 있는 거죠. 이건 몰랐는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악인은 알았으니까 뭐 과실, 무과실 그런 거 없어요. 악인은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잘못이 없는가 나눈 겁니다. 모질한 놈이니까, 모질한 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알았다가도 갑자기 쉬는 시간에 헛갈렸다가 또 집에 가서 알았다가 막 그래요. 이게 알았다 몰랐다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선의 무과실 이 말하고 무과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이 말과 이 말 같아요, 달라요? 여기 박스를 보고 가세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사람 중에서 남자와 남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같잖아요. 남자란 말은 사람을 전제로 쓴 말이죠. 우리가 걔한테 남자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남자란 말은 사람을 전제로 쓴 말이에요. 그럼 무과실 이 말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입니다.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악의에는 무과실, 과실이 없으니까 무과실, 과실이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입니다. 그죠? 선의, 무과실이나 무과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선의, 악의, 선의, 과실과 과실 같은 말이에요. 과실,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에요. 사람 중 남자나 사람 중 여자 그 말은 사람을 다 전제로 쓴 말이죠. 짐승한테는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정확히 이제 정리하셔야 돼, 이걸.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해도 어느 순간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건 좀 이따 또 나와요, 방금. 좀 이따. 근데 또 이제 모르실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무효취소 사유를 공부하는데 이 무효취소는 아무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취소입니다. 다시 무효취소 그러면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취소요. 절대적이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내가 무효면 내 뒤 사람 전부 무효예요. 내 밑에 다 죽어 그 말입니다. 내 밑에. 그래서 무효취소 그러면 원칙 절대적입니다. 자, 그럼 갑소유 X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원래 진정한 소유자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갑구에서 갑이 소유자인데
우리 등기 서류 다 위조해서 내 앞으로 딱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어야겠죠? 설마 위조 적지 않겠죠?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다 꾸몄겠죠? 그래서 매매라고 딱 얘기할 겁니다. 이게 세금이 좀 적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위조지만.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무효겠죠. 이게 유효라면 우리는 위조를 배우러 다니지 하고 나올 게 아니에요. 효력 없습니다. 즉 소유권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지만 이 소유권 등기가 효력 없다. 그 말은 을 소유자 아니에요. 그 말은 갑의 소유자겠죠. 그래서 이 등기 무효입니다. 무효. 왜 무효냐면 위조에서 무효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원인이 없어요. 즉 매매했거나 뭐 징해받았거나 상속이거나 경매라거나 경락 그런 거 아무 원인 없죠. 아무 원인 없으니까 무효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무효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을밖에. 갑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 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른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이제 돈 받고 중국으로 튀었죠. 얘는. 그럼 병은 이런 사실 몰랐으니까 돈 주고 샀겠죠. 아까 몰랐다가 뭐예요? 선의. 그리고 등기법에서 자 병은 이 등기 무효인지 모르고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고 돈 주고 샀겠죠. 그래서 등기법에서 등기부를 신뢰했다면 무과실로 추정해져요. 무과실. 등기법에서. 그래서 병은 선의 무과실로 돈 주고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 딱 와 있어요. 이렇게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위조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아무 잘못 없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저기 절대적 무효입니다. 즉 내가 무효면 내 뒷사람 무조건 다 무효예요. 그냥 그게 원칙. 그래서 만약 병이 아무 잘못 없잖아요. 위조 사실 몰랐으니까 모르는데 잘못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병 등기 유효라면 그럼 병이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하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이 무슨 잘못이에요? 갑이 불쌍하게 소유권을 뺏기겠죠. 소유자는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 병 등기 유효 그래서 병을 보호하면 갑이 불쌍해지죠. 갑도 아무 잘못 없거든요. 근데 병 등기 무효 그러면 그럼 병도 소유권 등기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럼 얘도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래서 병 등기 무효라면 아무 잘못 없는 갑은 소유권을 지키지만 병도 아무 잘못 없거든요. 등기를 믿은 채밖에.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당부당이 아니에요. 얘를 보호하면 갑이 불쌍하게 되고 반대로 갑을 보호하면 얘가 불쌍해지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다. 누가 딱히 옳다 할 수 없겠죠. 유럽 쪽에서는 병유효랍니다. 병유효. 그럼 아무 잘못 없는 갑이 소유권 뺏겨요. 갑이 을을 잡아서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형사는 공부하지 않기로 했죠. 물론 형사적으로 을은 무슨 공문서 위조죄, 산문서 위조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갑이 을을 잡아서 부동산 가격만큼 돈 뺏으면 되겠죠. 그에게 손해배상 할 일입니다. 형사는 이제 제껴두고 당연히 을은 형사처벌 돼요. 깜빵 갑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병유효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갑,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요. 진정한 소유자. 그래서 이 거래행위자, 이자는 아무 잘못 없더라도 등기 무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것을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무조건 무효라고 절대적 무효.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유럽에 이민 가셔야 돼요. 이민 가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이민 가셔야 되고 이민. 어차피 둘 중에 누구는 손해보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이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자를 끝까지. 그래서 이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면 갑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소유자죠. 다 무효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일단 무효죠. 병이 A에게 또 팔았대요. 등기하고 B한테 또 팔고 등기하고 C에게 또 팔고 등기하고 그래서 Z까지 팔고 등기했어요. 그래도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시면, 자, 그럼 병은 등기부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실은 모르고 을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했죠. 그러더라도 을 등기가 무효라면 병은 등기가 지금 소유자를 을로 공시하죠. 공시한 말을 믿었더라도 그 효력 부정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더라도 을 등기 무효라면 얘 부호 안 되니까 너도 무효돼요. 이것을 민법 총칙에서는 저기 절대적 무효라고,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공시한 말을 믿어도 그 효력 인정 안 해줘요. 같은 말입니다.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등기법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우린 큰일 났네요.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살려면 앞사람 등기 유효인가 또 그 사람 앞에 유효인가 알아봐야겠네요. 만약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무효라면 나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병일 때 앞등기가 무효일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없어요. 시험이니까 둘 다 유효면 시험에 낼 게 없잖아요. 시험이니까. 법은 만일 하나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실거래에서는 당연히 등기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게 어떻게 이런 건지 우리가 조사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등기 무효일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 맞으신 분들은 조사하세요. 무효인가? 근데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믿고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생활이는. 시험이다 보니까 다 유효면 물어볼 게 없잖아요. 시험에서. 그러죠? 시험이다 보니까 무효를 가정해 내는 겁니다. 실생활 이런 등기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아무튼 이 현상을 보고 절대적 무효 또는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무효 취소 나면 아무 말 없으면 절대적 무효 내 밑에 다 주고라고 하시면 돼요. 내 밑에 다 주고. 그럼 자 이것을 책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책 182페이지 펴보세요. 182페이지. 이제 책으로 오시면 제가 읽으면 무조건 밑줄 하시라 그랬죠. 거기만 복습하시는 겁니다. 자, 182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2번 부동산 거래와 공신의 원칙 부정 써 있죠. 공신의 원칙이 공신력 같은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밑줄 하세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 즉 공신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부동산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 믿고서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예컨대 우리 책은 가불병이 아니라 A, B, C를 했어요. A가 서류를 위조하여 비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서, 우리 책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책은 원래 비소유였는데 A가 등기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등기 무효죠? 무효. 그 다음 위조하여 비소유 부동산 어디까지 읽었지? 다시 예컨대 보세요. A가 서류를 위조해서 비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A죠? A 명의로 등기하고서 이를 C에게 매각한 경우, 그래서 다시 C에게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C는 이런 거 몰랐더라도 다 무효. 그 다음 C가 아무리 등기를 신뢰하여 A의 소유인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C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요컨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 같은 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단 복습할 때 체크해 두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려면 이 법률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일단 법률행위하면 보통 매매계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매가 일단 성립하려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있어야겠죠? 다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있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은 돈 받는 게 목적,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그리고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립을 하면 우리가 당모구 그랬죠? 당모가지, 당모구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성립을 해요. 성립하는 전제로 유효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 그럼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세 가지였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고, 다음에 법률의 목적은 확가적 타라고 외웠죠? 먼저 확정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여기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죠. 의사가 내 내심, 진심, 표시는 겉으로 표출한 것. 그럼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내 속마음과 표시한 게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의사 형성할 때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춘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매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이걸 다 갖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 갖춘 경우는 무효나 취소 사유인데,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유 없다, 있다, 이런 사유 있다란 말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 이걸 다 갖춰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유효. 근데 이걸 다 갖춘 경우는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해요. 그럼 자, 권리 능력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있어요. 누구나. 이게 없다면 그 행위는 당연히 무효인데 뭐 시험에 나올 리 없고, 의사 능력은 내가 제정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결한 것을 뭐라 그러죠? 이제 의사 무능력자 그랬죠. 즉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뭐였어요? 둘 중에 무효였습니다. 무효. 둘 중에 무효였고, 다음 행위 능력이란 혼자서 완전 유효하게 행위할 능력. 이걸 결했다 이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란 우리 정상인보다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능력을 좀 제한시켜둔 사람. 그럼 이자를 보호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사람, 미성년자. 그럼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있죠. 미성년자는 부모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들이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자들이 행위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동의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뭐였죠? 여긴 취소. 여기는 취소 사유였습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을 넷 중에 하나를 결하면 여기는 다 무효사유만 있고 취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결하면 다 무효사유. 그중에 확정성을 결했다 것이 법률행위 할 때 확정 가능성조차 없으면 무효였고, 다음 가능 반대가 불능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후발적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 그 다음에 적법성이란 법에 적합해야 되죠. 근데 법률 규정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었죠. 강행 규정에서 단속 규정 유효니까 효력 규정.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강행 규정 나오면 이걸 말한다 그랬죠. 이걸. 단속 규정은 꼭 단속 규정이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것을 여기 사회질서 위반 그래요. 사회질서 위반.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했다를 사회질서 위반했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자간 행위 무효죠. 무효. 근데 아까 여기서 주의하겠다 그랬죠. 지금 우리까지 무효사유 몇 개 공부했어요. 무효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또 여기도 무효사유가 있어요. 나머지 모든 무효사유와 이 무효사유의 차이점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하필 무효가 여기 이걸 이유로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불법원인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마치고 이쪽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자, 책을 일단 34페이지 봐보시면 34페이지 중간에 제 103조 있습니까? 그 제목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죠. 그게 지금 여기요. 여기 같은 말입니다. 이거 103조. 그럼 자, 조문을 보시면 설랑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 무효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개 판례를 보셨죠? 자, 오늘은 그러면 35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이중매매 있습니까? 여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이에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란 똑같은 부동산을 두 번 팔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일단 결론을 적어드리면 이중매매하면 선의 악이 불문이 묻지 않고 선이든 악이든 유효, 즉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103조 무효예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결론을 일단 써드린 거예요. 직선 말소 안 되고 대위 말소만 가능합니다. 이제 사례 두 가지를 볼게요. 두 가지. 이제 결론을 일단 써드렸으니까. 자, 갑소위 X 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거든요.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갑은 이제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이걸 병과 다시 매매했어요. X를 다시 병과 두 번째 매매했다. 그럼 얘를 제1 매수인, 얘를 제2 매수인이라 하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법률행위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 그래서 병이 돈 받았잖아요. 갑이 돈 받았죠? 병한테 등기를 줬어요. 병한테 이제 넣겠다. 그럼 자, 제2 매수인 병은 이 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병이 이 매매할 때 이 사실을 알았대요. 또는 몰랐다. 근데 그 사실을 몰랐다. 선이. 이때는 병을 사회적으로 나무랄 수 없죠. 그래서 병 등기 유효.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병이 알았대요. 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자유경쟁 사회라 이런 사실을 설사 이때 병이 알았더라도 자유경쟁이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다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은 을은 갑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병은 돈 주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던 것만으로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유효 그랬어요. 유효. 그래서 알았어도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불문 유효 그 말이에요. 유효. 자, 그럼 갑은 이거 여전히 유효니까 갑은 원래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었는데 병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게 됐죠. 이걸 이행불능 그래요. 이행불능. 이행불능 지난주 했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병이 소유자니까. 그럼 이 매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은 이제 X를 넘길 수 없잖아요. 확실히 넘길 수 없어요. 병이 소유자니까. 그럼 이 매매 유효의 무효예요? 네? 왜 자신이 없죠? 유효. 후발적 불능 유효. 매매할 때는 넘길 수 있었죠. 후발적으로 못 넘기게 됐죠. 이게 이행불능 그랬고 후발적 불능 유효 그랬죠. 유효. 여전히 유효입니다. 유효. 지난주에 후발적 불능이 이행불능과 유효문에 있었죠. 유효.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행불능이니까 우리는 매매계약 해제하고 갑한테 손해배상 받는 걸로 끝납니다. 을은 병한테 어떠한 권리 주장 못하겠죠? 둘이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이렇게 끝날 일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갑소유 X 부동산이었는데 을과 제1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을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라도 받았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생겼는데 다시 병한테 매매계약했습니다. 제2 매매. 그리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전 등기. 근데 이번에는 병이 여기에 적극가담했대요. 제2 매매. 적극가담. 적극가담이란 1 매매 사실을 알고도 병이 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가담이란 제1 매매 사실을 알고도 꼬셨다고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알고도 요청했다. 알고도 뭐 권유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적극가담이랍니다. 그럼 알고가 중요해요? 요청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네? 알았으면 유효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 꼭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틀려요, 우리가. 그러죠?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알았으면 유효니까.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요청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적극하다. 그때 그때 사회적으로 너는 손가락질 받는다 그랬어요. 비난받는다. 그래서 그때는 103조 무효, 원인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 원인이 뭐예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근데 무효 원인이 103조인데 갑이 소유권 넘겼죠? 그러죠? 그럼 이게 불법인 거예요. 103조 위반 무효인데 갑이 이행했죠? 병한테 소유권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법인 거고요. 그래서 갑은 이제 병한테 등기 돌려줘라고 청구 못합니다. 103조니까. 그러죠? 그래서 갑은 이제 병에게 그 등기 말소하고 돌려줘라고 청구 못해요. 그럼 병 등기 무효인데 이건 여전히 유효거든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을 회복하는가 중요해요. 자, 우리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직접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직접 이전 등기나 직접 말소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죠?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둘이 뭐 매매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을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이걸 말소 청구한다 그래요. 이걸. 다시 일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것을 말소 청구한답니다. 그래서 대위 말소만 가능해요.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잘 일단 써드는 게 이렇게.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갑을 대신하려면 갑이 병에게 뭔가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둘 간에는 103조 불법원인 급여라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해라고 청구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말도 안 되게 을은 갑을 대신해서 말소한다 그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분명히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갑은 말소 청구 못하는데 을은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니까. 대법원 말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에 맨날 내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을은 대위에서 말소 청구했습니다. 그럼 자, 우리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면 병 등기가 갑한테 회복돼요. 갑한테. 그럼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다시 갑한테 이전 등기 받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소유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위 말소하기 전에 병이 얼른 정한테 팔았대요. 병이 얼른 정에게 팔고 등기를 넘겼다. 그럼 정은 태어나서 병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를 겁니다. 정이 선임 무과실이에요. 그럼 정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예? 저 절대적 무효 못합니다. 나 모이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죽죠? 그래서 무효 이거 무효. 취득 못해요. 그럼 정은 병을 찾아가서 이 돈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 나 무효면 뒷사람 내 전부 다 무효.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걸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내면 딱 오지선다를 못 만들어요. 기껏 지문 하나, 지문 두 개, 지문 세 개. 그러니까 시험을 내면 이걸로 이거. 이건 오지선다 나오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니까. 자, 그럼 35페이지 책을 봐보세요. 하단에 동그라미 3번 이중매매 문제 있죠? 자, A 보세요, A. 갑이 자신 소유 X토지를, 밑줄 하고 있죠? X토지를 을에게 매도계획을 체결하고서 다시 P형에게 이중을 매도하여 그 P형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P형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때 P형이 악이 동그라미 악이. 악이어도 즉 갑과 을 사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다까지. 그 다음 B번 B. 다만 P형이 갑과 을 사이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이중 매도를 권유 동그라미. 이게 알면서 권유하거나 유도 유인 같은 말입니다. 유인하여 매수하였다면 가로 열고 적극가담 동그라미. 적극가담 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 P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B가 이쪽 그림이죠. A가 이쪽 그림이에요. 일단 B를 읽으셨죠? 그럼 B 왼쪽에 39페이지에 써보세요. B 읽었잖아요. 왼쪽에 39페이지 반가로 2번 쓰시고 이쪽 가보세요. 이렇게 연결돼요. 문제가. 그럼 39페이지 반가로 2번 있습니까? 그 반사회적 이중매매 나오죠? 그럼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그 말은 적극가담했다 그 말이겠죠? 자, 아래 보세요. 부동산 이중매도 가로 열고 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매수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적극가담. 적극가담이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도인의 이중매도 행위는 불법원인급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즉 저기서 갑은 여기 갑은 불법원인급에 무효니까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자 매도인의 반환 청구권 가로 열고 말소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1매수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매도인을 대위 동그라미.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오죠. 예를 들어 갑이 자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획을 체결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P형이 적극권유 동그라미. 적극가담 똑같은 말이에요. 적극권유와 이중 매수한 경우 갑과 P형 사이 매매계약 무효이지만 매도인 갑은 P형에게 그 부동산 반환을 청구 가로 열고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불법인 거요. 다만 제1매수인 을은 동그라미 칩니다. 갑을 대위해서 P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을은 갑에 대해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랬죠? 대위 말소하면 등기가 이렇게 회복되니까 을은 다시 갑한테 등기 받아야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읽었죠?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밑에 적응을 치러 A, B, C, D 있습니까? 그 알파벳 E, 2로 화살표 E. E 보세요, E. 평, 그럼 평 무효죠? 평으로부터 X부동산 전득한 청, 너도 무효. 무효, 절대적 무효.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아직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칠판에 있는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만 딱 하세요.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3, 4월 달에 몇 개 더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럼 하셨으면 오늘 나눠야 되는 문제 있죠? 오늘 나눠야 되는 기출확인 문제 있습니까? 여기 펴보세요. 자,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봐보세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P형이 갑의 배임 행위에 판가음을 나왔죠. 적극가담 동그라세요. 그럼 103조 무효.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적극가담 무효. 103조 무효. 등기를 받은 경우 설명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림이에요. 적극가담에서 병등기 무효 여기까지 문제입니다. 여기. 그럼 자 이렇게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정답이 몇 번 있다 그랬어요? 이제 4번, 5번에 많이 있어요. 이게 찍더라도 4번, 5번에 찍으셔야 돼요. 사례를 멋지게 내고 1번에 답 안 내요, 별로. 그래서 4번부터 봐보시면 밑에. 병 무효죠.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 전득한 정 너도 무효. 정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틀렸죠. 너도 무효니까 취득 못한다 해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딱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얼른 보니까 1번은 제일 뒤에 물음표 앞에 틀린 거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5초 남았다. 그러면 4번 5번에 찍으셔야 돼요. 읽더라도 4번 5번부터 읽으세요. 정답이 4번 올 확률이 엄청 많아요. 이건. 왜냐하면 1번에 답을 내면 1번에 답을 딱 쓰겠죠. 그럼 시간이 절약되니까 시험에 합격이에요. 5번에 내야 시간 부족으로 시험 떨치는 겁니다. 다 읽어봐야 되니까.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럼 자 3번 지문, 2번 지문. 을은평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3번 지문. 을은 자 가불대위 동그라미. 가불대위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103줄 하셨고 이제 40페이지 오시면 책으로 오세요. 40페이지. 이제 0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습니까? 이게 폭행이고 백사조가 있죠. 백사조도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 우리 법조문에 103조와 104조 둘 중에 하나요. 그리고 104조는 103조 예시기도 합니다. 예시. 둘 다 해서 사회질서 위반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4조를 조금만 하고 오시겠습니다. 자, 104조 법조문을 봐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써있죠? 자, 법조문에 밑줄 하세요. 제가 읽은 거.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그 무효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다시 법조문.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104조 무효입니다. 자,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죠. 근데 여기 제목을 잘 보세요. 여기 제목. 불공정이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불공정이 나오겠죠. 나는 많이 줬는데 상대방은 적게 줄 때. 그러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지. 그냥 공짜로 주기만 해. 무상행위. 그냥 공짜로 주기만 한다. 뭐 증여라든가 기부 같은 거. 이건 주고받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불공정하다고 논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까? 그럼 경매는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건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경매도 이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제목에서 두 가지 정답이 나오면 되게. 그러죠? 그 다음 이제 법조문에 104조 무효가 되려면 첫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거. 내가 하는 게 급부, 내가 받는 게 반대급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 또는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피해자가 있겠죠. 적게 준 사람. 많이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피해자는 법조문에 써있는 것처럼 궁박경솔 무경험해야 돼요. 궁박경솔 무경험 했어야 한다. 법에는 딱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법조문에.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104조 무효가 되려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조문에 없는데. 그럼 피해자가 있으면 폭리를 취한 사람이 있겠죠. 폭리 취한 사람. 그 폭리자, 가해자. 폭리자는 피해자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했어야 돼요. 그것을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이랍니다. 다시 피해자가 여기 빠져 있죠. 이걸 알고도 거기에 편승했다, 이용했다 그런 의사가 있어야 이걸 다 갖춰야 104조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가는 객관적 가치로 따져요. 객관적 시가 같은 걸로. 그 다음에 궁박이 무슨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급박한 곤궁. 쉽게 말하면 속으로 똥줄 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궁박이란 경제적 궁박도 포함되고 정신적 궁박 다 포함돼요. 뭐든지. 경솔은 부주의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관한 무경험입니다. 거래 일반 지식 결여를 말해요. 일반적인 상식 결여 그런 거지. 어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경험이란.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여자가 태어나서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봐요. 태어나서 부동산을 처음 한다. 그럼 이 여자가 무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몰라요. 이 특정 영역 무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경험이란 일반 상식 결여 이걸 말해요. 이 A라는 여자가 주식 선물 거래는 엄청 많이 봤어요. 선물 거래 주식. 그럼 이 여자는 일반 경제관념 아주 투철하죠? 태어나서 이거 처음 해봤더라도 이 여자는 무경험 아니에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상식 결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대리를 공부하는데 대리행위 할 때 대리행위에서는 궁박 상태에 빠졌는가는 대리권을 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급박했는가 판단하고. 나머지 두 가지 경솔 무경험은 행위 시에 대리인이 행위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행위 시에 있었던 대리인이 경솔했는가 무경험했는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에 생각 아직 안 한 거 이건 이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둘 중에 둘이 어떤 행위했죠? 매매나 뭐 했잖아요, 둘이. 그럼 누가 손해봤어요? 피해자가 손해보기에는 엄청난 이득을 취득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무효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얘가 우리가 한 행위 무효니까 이행 전에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죠? 그러겠죠? 설마 얘가 무효라고 하겠어요? 얘는 지금 이득을 취득했는데. 그래서 이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뭐든지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는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나 취소는 뭐든지 주장하는 자. 그럼 이자가 무효를 주장하겠죠? 그럼 피해자가 백사조 무효 그러려면 피해자가 이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 돼요. 세 가지를. 그래서 피해자가 모두 다 입증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세 가지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요. 모두 입증. 그 말은 법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추정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실을 추정받는다면 그건 입증할 책임이 없죠. 근데 모든 걸 입증해야 되니까 어떤 하나도 추정되는 거 없어요. 즉 예를 들면 극부와 반대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었겠지라고 추정 안 됩니다. 뭐든지 다 피해자가 다 입증 다. 그래서 백사준 여기서 시험에 다 나와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이 내용을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